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9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벌써 1월도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9일까지 왔네요. 그리고 올해 좀 특징적인 거는 작년부터 눈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 겨울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었는데요. 매일 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스키장을 가야 되는데, 네. 딱 눈 내리고 나서 그 다음날 스키장 가면 눈이 포송포송해서 굉장히 좀 좋거든요. 설질이. 근데 평일이니까 갈 수가 없겠죠. 네. 저기 강원도 쪽에 계신 분들 많이 좀 갈 것 같습니다. 경기도 북부나 스키장 근처에 지금 스키 타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날씨도 따뜻하고 눈도 많이 오고 지금 같은 날씨가 스키 타기 최고의 날씨죠. 스키를 언제 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예전에 군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탔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서울에서는 못 타본 것 같습니다. 서울은 거의 스키장이 아니고 거의 썰매장이 눈썰매도 아니고 거의 빙판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스키를 탔구나 싶을 정도로 속초 쪽이나 이런 설악산 쪽 가면 눈이 막 1m씩 막 쌓여 있어가지고 띵글띵글 굴러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초보들한테는 그쪽이 좋고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그냥 스키를 한번 타러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시장은 좀 반등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났고, 종목은 개별 종목은 좀 전체적으로 1,500개 정도 상승하면서 오히려 개별주를 가지신 분들은 오늘 좀 장이 괜찮은데 라고 좀 느껴질 정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가 발표가 되었고요. 그에 비해서 현대차는 굉장히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년에 대한 좀 실적 기대치나 전망치에 대한 둔화 우려감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목을 좀 얘기하면서 주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지금 시가총액이 445조. 근데 오늘 올 연말에서 이제 2023년 결산으로 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터무니없는 실적이 나왔죠. 6.5조 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육각형 주식 배당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이익이 증가하고 성장성이 높고 외국인 지분이 좋아지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영업이익이 쇼크 수준입니다. 440조짜리면 일단 10% 44조 정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1% 4조 정도 4조 정도에서 조금 넘는 1.5% 수준의 굉장히 참담한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식 같으면 완전히 폭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는 의외로 오히려 주가가 치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AI라든지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로봇 시장이라든지 반도체가 더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참 묘하죠. 어떻게 보면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하고 아까 얘기 드렸던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지금 40조짜리 회사니까 그러면 4조 정도 벌어야 돼. 현대차가 4조 정도 벌면 와 장사를 잘했다라고 여기는데 지금 10조가 넘는 이익을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올해 거의 한 15조 예상되는데 그러면 거의 한 30% 정도 되는데 주가는 고점 대비 35% 빠져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고점 대비 22% 빠져 있고 오늘 좀 빠지긴 했으나 근데 앞으로의 전망도 이쪽이 더 낫고 외국인도 이쪽을 더 많이 사고 현대차보다 수급이 훨씬 좋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둘 다 좀 안 좋습니다. 현대차도 안 좋고 삼성전자도 안 좋고 그나마 삼성전자는 좀 사다가 오늘 생각보다 못했네. 그럼 내년에도 생각보다 못하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우려감이 이제 좀 나올 수 있겠죠. 앞으로 올해 괜찮아질 거라 했는데 오늘 괜찮은 것보다도 못했고 내년도 괜찮아질 거라 했는데 괜찮아지지 못하고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실적이 반도체 쪽 시장을 좀 많이 좀 충격이 빠지긴 했는데 엔비디아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매출이나 이익을 봤을 때 좀 약간 거품이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엔비디아 또 사상 뭐 최대 실적 얘기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뭐 거의 우리나라 주시장하고 뭐 맞먹을 정도로 1,500조 정도. 그냥 삼성전자보다 막대하게 높죠. 근데 실적으로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이익이 이제 증가되고 있고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뭐 이런 그래픽 쪽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뭐 TV도 그렇고 뭐 자동차 쪽도 그렇고 컴퓨터 PC도 그렇고 뭐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이쪽이 앞으로 이제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턱밑까지 뭐 턱밑은 아니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우리나라 주시장보다 더 큰 뭐 거의 한 3천 한 500조 3,300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네. 한 반 정도 되네요, 반. 예.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실적으로 실적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예. 지금 엔비디아 PER하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PER은 거의 또 2배 또 엔비디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약간 2차 전지처럼 엄청 성장을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높은 멀티플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러면 반도체 쪽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도 뭐 성장이 엄청나서 멀티플을 막 줘야 되냐 이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좀 묘한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미국의 엔비디아와 현대차와 그다음에 뭐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의 기업들, 뭐 애플이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메커니즘을 보면 그냥 어떤 메커니즘으로 주가가 무조건 성장하면 올라가느냐, 아니면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느냐, 뭐 매출이 증가되면 올라가느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매출이 꾸준하게 뭐 20%씩 30%씩 증가하는 기업들도 주가가 매일 신저가 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만든 뭐 인덱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투자해놓은 투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분이 많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의 어떤 그 스토리에 맞게끔 내러티브 전략을 추구해서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뭐 그냥 우리가 끌고 하면 되는 거죠. 예. 테슬라도 지금 말도 안 되는 PR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지금 다 뽑아내고 있고, 예. 그러면 자동차 쪽으로 매력이 없을 거고 로봇 시장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지금 멀티플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비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역실적 장세가 되면서 같이 한몫하면서 주가가 계속 지금 지지부진한데 삼성전자는 지금 특이하게 이 어닝 쇼크를 내면서도 실적이 오히려 신고가로 가고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좀 보였거든요. 반대로 또 자동차 현대차는 뭐 사상 최고가를 내면서도 최대 실적을 내면서도 주가는 주춤한 상태이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곳이 아니다라는 게 또 한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셀트리온 얘기 드렸는데 셀트리온이 어제 자사주 소각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고 오늘도 지지부진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베타컴플리 현상, 어떤 기정사실화 현상. 오늘도 삼성전자가 비록 실적 발표가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 뭐 크게 하락했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어닝 쇼크 나와서 막 10%씩 20%씩 빠졌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밀어내버리고 보시면 17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렇게 밀어내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들어올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묘하다. 얘도 지금 시총이 이제 5조짜리 회사인데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고 뭐 편입 뭐 MSCI에서 편출시켜 버리고 뭐 자기네들 입맛에 맞춰서 이제 공매도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런 것들이 어떤 주시장에 지금도 현존하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뭔가 상식적으로 뭐 숫자 매출이나 이익이라는 어떤 멀티플 재무로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케이스들이 또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갔던 업종들이 또 뭐 2년 3년 동안
뭐 5년 10년 동안 주장창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도 이제 이런 섹터, 소비 섹터라든지 뭐 유통 섹터들이 중국 관광 활성화가 되면서 뭐 중국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많이 찾았을 때는 보시다시피 뭐 50만 원 하던 게 170만 원까지, 아모레 퍼시픽도 뭐 8만 원짜리가 40만 원, 5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시국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시국의 기관들이 다 자기네들이 이제 해 처먹고 이제 다 마무리된 상태. 이제 수급이 완전히 깨진 상태. 뭐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어떤 섹터도, 어떤 업종도, 어떤 뭐 흐름도 영원한 건 없다. 2차 전지도 지금 보시면 완전히 맛이 가 있잖아요. 뭐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뭐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공매도가 금지되어도 에코프로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40이 리탈되는 상태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시장하고 같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손을 떼버린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흘러내리면 이제 투매가 더 악성 매물이 더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 주시장에. 주시장은 항상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와 동행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2차 전지 산업이 10배, 20배 성장한데 주가는 제자리로 흐름하거나 아니면 횡보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 왔기 때문에. 왜? 그전에도 주가가 이렇게 불과 2, 3년 전에 2만원 하던 주식이 150만원까지 간 것도 기업이 20배, 100배 성장 안 했는데도 올라갔듯이 지금부터 10배, 20배 올라가도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게 주시장에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뭔가 매출이나 이익, 어떤 함수적이지 않은 이런 결과치를 많이 냈더라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시장을 좀 더 이해하고, 그런 주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적응하고 그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투자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쫓아가는 거나 올라갔다거나 사람들이 사라고 하는 것과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것들은 절대 믿지 마시라. 항상 겸허하게, 주시장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좀 눈이 많이 오는데요. 항상 퇴근길에 눈 관련돼서 사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주시장도 좀 앞으로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